자, 이번에는 캐드 프로그램을 어, 구할 수 있는 방법,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십니다. 저는 미리 로그인 했는데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캐드 프로그램이라고 목록이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학생 및 교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영문 나오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나우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하는 프로그램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먼저 여기 로그인을 안 하시면은 이렇게 안 나타날 거예요. 한번 다시 로그인 하시면 되고, 버전은 여기 있는 버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밖에서 쓰실 때 높은 버전 쓰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이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 저장하실 때요. 버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어떤 운영체제를 쓰는지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 언어를 맞춰주시고 바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설치가 될 거고요. 시간은 좀 걸릴 텐데 시스템의 사양은 여기 나오듯이 요즘 시판되는 컴퓨터는 모두 구동이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은 2D 하시는 데는요. 물론 3D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더 사양이 높아질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요구 사양은 뭐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나오는 그 제작사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화면을 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보면은 새도면 혹은 A, 빨간색 A 로고 클릭하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들어가시면은, 자, 템플릿에서 시작 도면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ACAD ISO를 기본으로 저희가 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화면 구성은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명령 탭,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리본 메뉴입니다. 이 모양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클래식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리본 메뉴가 아닌 클래식 메뉴에서는 여기가 아이콘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요건 3D나 이렇게 화면을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뷰 큐브인데, 2D 작업하시다가 화면이 돌아갔다 그러면 정면도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2D 도면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이 환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작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드로잉 에리아.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있는 X, Y 축이 있는데, 제 눈을 바라보는 방향이 G축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이건 이제 3D 할 때 좀 유용하게 쓰이는데 2D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로 수평 방향이 X, Y가 되겠습니다. 원점이 여기 있다 치면 오른쪽으로 가면 X 증가, Y 이쪽은 X 감소, Y 증가, Y 감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하단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명령줄인데, 이 명령줄은 좀 이따 보시면 되겠지만 F2번으로 명령창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여기 하단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작업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캐드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3차원을 바꿀 수 있는데 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평면도, 요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평면도로 작업하시면 되고, 플랜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플랜 쳐서 그냥 엔터 치시면은 바로 절대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건드렸을 때는 플랜, PLAN 플랜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 명령창이라고 하죠. 이 명령창은 F2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명령창이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사라졌을 때는 여기에 있는 메뉴, 풀다운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창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관련해서 이 창들을 다시 열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창을 열게 되면은 지금 이 버전에서는 상단에 이렇게 탭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뷰에서 윈도우 전환을 하시면 열려 있는 윈도우가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클릭하면 화면 전환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캐드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면을 구성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자 최초에 이렇게 창을 열게 되면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열기, 단축키는 컨트롤 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은 컨트롤 S. 저장의 뜻은 지금 사용 중인 파일을 그대로 덮어서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지금 사용 중인 도면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상태까지를 어떻게 돼? 새로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보내기. 내보내기는 뭐 컨트롤 여기 지금 내보내기는 별도의 유형으로 저장을 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내보내기가 아니고 컨트롤 N은 위에 거 반복입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인쇄를 할 때는 컨트롤 P인데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쇄할 때 참고하셔야 되는데 명령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면 유틸리티에 들어가면 도면 관리 옵션인데 이 도면의 특성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 도면에 설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 특성에서는 여러분들 뭐 제목과 주석 찾기 쉽게 나중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단위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게 10진 단위를 사용하고 정밀도 이걸 높이시면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지겠지만 작도할 때 기본적으로 뭐 소수점 4자리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가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명은 뭐 3D나 이럴 때 렌더링 할 때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각도 역시 10진도수를 쓰시면 되고 정밀도는 한 0.00 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각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인데 우리는 기본 요 값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ISO에서는 요 값은 그대로 기본이 되고 정밀도 각도에서만 바뀌는데,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이렇게 반시계 방향 회전하는 게 플러스 방향이 어디냐 방향을 의미합니다. 회전할 때의 방향을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고, 이걸 체크해 버리면은 이제 그 지금 시계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체크하는 순간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는 좌표계를 공부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AD 처음에 도면을 이렇게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보시면 홈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콘 원위치가 되는데 여기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OP라고 치셔도 되고 혹은 옵션이라고 클릭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OP라고 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굳이 클릭하실 필요 없어요. 명령줄은 항상 명령 입력을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명령 대기 상태입니다. 그냥 클릭해서 뭐 이렇게 딱 됐을 때 지금 글자가 들어와 있죠? 이럴 때는 명령 대기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딱 해놓고 OP 치면은 이렇게 글자가 나오죠. 예, 이렇게 하셔서 바로 엔터 쳐도 되고, 지금처럼 십자가 옆에 커서 옆에 크로스헤어라고 하는데 글자 타이핑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인데 이 동적 입력을 잠시 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꺼주시는 방법은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옵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아시면 머리 좋긴 좋지만 머리가 아프잖아요.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될 거, 화면 표시에 들어가셔서 여기 색상이 있는데요. 이 색상에서 2D 모형 공간, 우리가 주로 도면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배경을 검정색 계열로 쓰시는 게 훨씬 눈이 안 아프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노란색이나 이런 명도가 밝은 색상들은 검정색일 때 잘 보이지만 흰색이라고 이렇게 바꿔줘 버리면 잘 안 보이죠. 눈도 아플 거고. 한번 볼까요? 적용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색상은 저 같은 경우엔 검정색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바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표시 해상도 중에 원과 호를 부드럽게, 이건 보통 최대값이 2만인데요 한 만 정도만 주셔도 됩니다. 2만 이상 준다면, 동그라미 이렇게 많이 준다면 결국은 최대값이 2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만 정도만 줘도 되겠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는 선택 사항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요 피크 박스라고 하는데, 요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셔야지 객체를 선택할 때 유리할 겁니다. 이걸 너무 작으면은 나중에 마우스의 감도나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설정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선을 그을 수 있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제가 이거는 선을 그을 때 명령을 아이콘을 사용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또 다른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명령 줄에다가 직접 라인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자,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여기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다음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돼요. 다 됐으면 그냥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바나 엔터는 명령 입력을 의미합니다. 엔터 역할 동시에 하는 걸로. 그리고 글자를 삽입할 때는 스페이스바가 이제 그땐 띄어쓰기가 되는데, 평상시에 왼쪽 손을 자판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스페이스바도 엔터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 혹은 직접 명령 라인이라고 치고 엔터 쳐서 시작점, 끝점 이렇게 넣고 엔터 쳐도 됩니다. 자 이때 명령 대기 상태인데 제가 엔터를 치게 되면은 바로 전에 썼던 명령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엔터 치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지우는 명령, 여기 이레이저라고 있죠. 이레이저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꼭지점을 잡으면 어느 건지 활성화되긴 합니다만 애매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그냥 이렇게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클릭해서 클릭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배경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박스가 났을 때 굳이 신경 쓰지 말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박스가 사라지죠. 선택하시고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면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해볼까요? 자, 라인이 아니고 이레이저가 뜹니다. 뭐냐? 바로 전에 성공적으로 실행됐던 명령이 뜨죠. 그러면 다시 라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라인을 다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 글자를 다 타이핑하기 힘드니까 단축키 L만 쳐주면은 이렇게 바로 라인 뜨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엔터 치고. 이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제가 오토캐드에 있는 단축키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단축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금 스페이스바를 쳐도 될까요? 예, 지금 명령을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치면 되겠죠. 그러면 라인이 뜹니다. 지우는 게 아니죠. 자, 지우는 명령 이레이저는 여기 보시면 딱 기다리면은 이레이저라고 철자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 E 해서 엔터 치면 바로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캐드 환경 기본적인 설정과 그 다음에 라인 이레이저 명령이 되겠습니다. 실제 대면 수업을 한다면 직접 그려보고 지우는 명령까지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이렇게만 간단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